안녕하십니까, 권성옥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살리고 현재는 미래를 살린다. 작가 한강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쁜,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기후 문제로 시달리게 되는지는 약 10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 작가 한강의 말처럼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우리 현재를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시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숲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중에서 생물 다양성과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입니다. 때문에 산림 파괴를 막고 우리가 산림을 잘 보호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미래와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다들 생각이 막막해집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심어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종이를 쓰지 말아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해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숲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또 하나는 숲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숲에서 나온 제품들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이라도 이 제품이, 이 종이를 쓰시면서, 휴지를 쓰시면서 어떤 숲에서 나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림을 파괴하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산림이 건강한 곳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요. 근데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은 산림학자도 아니고 환경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섬유업체에서 오랫동안 한국 시장을 개발해오는 일을 하다가 6년 전에 FSC를 만나서 이렇게 숲을 위한 시장을 개발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숲에 대해서 잘 몰랐고 깊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숲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 제가 그동안 숲에 가졌던 너무나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편견, 우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편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편견인데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숲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무를 심으면 숲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나무를 심으면 저절로 자라나서 숲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숲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끝인가요? 아이가 아기 때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무도 심고 나서 한 5년 동안은 잘 보살펴 줘야 합니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잘 보살펴 주지 않으면 나무는 시들어 죽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숲을 만들겠다고 굉장히 많은 나무 심기 활동을 하는데, 보세요. 거의 나무를 몇 그루 심었나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갖지 그 나무들이 숲이 됐는지, 몇 년 후에 숲으로 성장했는지는 잘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산림을 만들고 싶다면 나무를 심는 것만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것까지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그러면 나무를 베면 숲이 파괴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나무를 베면 파괴되죠. 그래서 우리는 숲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를 베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플라스틱을 쓰는 게 안 좋은데 종이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종이책을 보면 안 된다, 종이가 낭비된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나무를 굉장히 많이 자르고 무분별하게 자르면은 숲이 파괴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선별해서 나무를 이렇게 자를 경우에는 오히려 숲이 건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숲에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빼곡히 있을 때 큰 나무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나무, 아주 충분히 자란 나무를 우리가 잘라줘야 옆에 있는 나무들이, 어린 나무들이 햇빛을 받고 또 자랄 공간이 생겨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숲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베면 좋지 않다는 이런 편견을 좀 버리고요. 어떤 나무를 쓰느냐,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으로서의 나무는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정말 하늘과 땅입니다. 플라스틱은 수백 년 썩지 않아 잘게 부서지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끝까지 힘들게 하지만, 나무는 땅속에 묻으면 바로 생분해되고 또 다시 자연에서 재생되는, 끊임없이 재생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적절히 베어 적절히 쓰는 것은 사람과 숲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 숲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보존해야 된다. 이건 맞을까요? 제가 오해라고 했으니까 맞지 않겠죠. 네, 숲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건 오히려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자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숲은 보존하면서도, 이렇게 잘 환경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이 되면 어때요? 사회에도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활용하고, 또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림 관리를 통해 이득이 생겨야지 산림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숲을 그냥 보존하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산림 관리 방식. 여러분 혹시 지속적인 산림 관리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잘 생소하시죠? 우리나라에선 정말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특히 해방 이후 나무를 심고 가꾸고 지금까지 산림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잘라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런 지속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숲에 대해서 세 가지 오해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일부만 오해고 일부는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이런 숲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이 알았으니 모르시는 분한테 좀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숲의 환경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을 다 돌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숲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숲이 굉장히 풍요롭고 건강한 그런 숲으로 보이시죠? 지금 이 숲이 데라마코트 포레스트라고 해서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풍요로운데 과거에는 이 숲이 굉장히 심하게 벌목으로 인해서 파괴된 숲이었어요. 그런데 1997년에 FSC 인증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마구 나무를 잘라대던 때에서 지금은 한 그루 한 그루 계획해서 자르죠. 그리고 그 자른 나무는 프리미엄 상품으로 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증 상품이니까 더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역 주민의 그 삶이 더 개선되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도 생기죠. 그리고 또 주민들이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밀렵도 방지하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또 동생물, 예를 들어 우리 거기 멸종위기 동물 있죠? 그 멸종위기 동물들이 더 많이 여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도 좋고 경제도 살리고 우리의 삶도 보듬는 숲,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숲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속 가능한 숲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아까 그런 문제를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제품을 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숲에서 나온 제품을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글로벌 소비자 조사 결과인데요. 전 세계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숲을 파괴한 제품은 쓰지 않겠다. 그리고 기업이 산림의 파괴에 영향을 준 걸 이제 영향 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의지는 있어요. 이런 걸 쓰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알기가 쉽나요? 우리가 종이 제품 살 때, 뭐 가구를 살 때 이 나무나 가구, 뭐 종이가 산림을 파괴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저희 FSC가 나오게 됩니다. 이 FS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 단체는 세계 숲을 위한 단체고요. 숲을 위하기 위해서 인증이란 제도를 이제 고안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그래서 깐깐하게 관리되는 숲에, 앞서 말씀드렸던 데라마코트 숲에 인증을 부여하고, 그렇게 거기서 나온 제품이 우리 소비자한테 전달되기까지 틀림없이 섞이지 않도록, 비인증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이것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만 사게 되시면은 안심하고 이게 지속 가능한 숲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의 그 대중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리는 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첫 번째 협업은 이제 타일러 씨와 했고요. 타일러 씨가 처음 FSC 인증 도서를 냈을 때 제가 찾아가서 숲을 위한 홍보를 같이 할 수 있겠냐,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겠냐 해서 이분이 이제 FSC 코리아의 홍보 대사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YG와 협업을 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기사가 났어요. YG에서 모든 앨범을 FSC 인증 용지로 바꾸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제 좀 더 MOU를 체결해서 앨범이 나올 때마다 그 숲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블랙핑크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이제 트위터에서 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저희 FS에도 K-팝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 영상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이제 패션을 분야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숲에서 온 패션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디자이너와의 컬렉션이었습니다. 이 디자인 컬렉션은 지난달 오슬로에서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저는 디자이너와 함께 이 시상식에 참여해서 같이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여러 가지 협업들을 해왔죠. 그래서 지난 6년간 저희 FSC 코리아에 인증된 회사들은 약 4배가량 증가됐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일본이나 이제 유럽 바이어들이 인증을 요구해서 인증받은 회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국내 바이어의 요청으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 한국 시장에서도 이 인증을 요구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숲을 위한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라벨이 있는 제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이가 떨어졌거나 휴지가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 FSC 인증 제품을 검색하시고 지금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점차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 그 사이트 있죠, 온라인 사이트에는 20만 개의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이것을 원하고 소비자가 알아준다면 기업은 바로 그것을 눈치채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먼저 선도 기업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는 시장 전체가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면 이런 인증된 확실하게 숲을 지키는 제품들이 이제 일반적인 제품이 되고, 산림 파괴를 한 제품들은 더 이상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서 전체 시장이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방식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포장지라든가 뭐 스타벅스 컵에도 많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음료 팩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캡 앞에 그 조그만 라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거를 알고 보시면 굉장히 여기저기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보시고 또 그것이 이제 보물찾기처럼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가능하시다면 SNS에도 올리시고 그러시면 이렇게 숲을 위해서 알리는 건 저는 얼마든지 자랑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데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우리 한국의 빨리빨리의 정신으로 10년 동안 좀 변화를 만들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숲을 위한 소비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